네, 오늘 소개할 논문은 이제 콜트5라고 구글 리서치에서 3월에 발표한 논문인데, 어, 이제 트랜스포머의 연산량을 좀 줄이는 그런 모델을 제시한 모델입니다. 이게 약간 GPT 같은 챗봇 모델들을 써보다 보니까, 어, 이제 대화가 많이 쌓이면은 이게 점점 느려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화를 계속 리프레시 안 하고 그냥 대화를 계속 쌓아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제 점점 느려지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세션을 파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풀어야 될 문제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좀 트랜스포머의 연산량을 줄이는 그런 모델에 대한 논문을 찾아봤고 이게 최근에 나왔고 그리고 성능이 꽤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세미나로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은 이제 트랜스포머 레이어 하나당 이제 2n제곱 d에다가 더하기 12nd 제곱의 연산이 필요한데 이제 이게 n의 길이가 여기서 n은 이제 인풋 렌스 그리고 d는 이제 임베딩 디멘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으면은 n이 작으니까 n 제곱인 항이 있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인풋 렌스가 좀 길어지면 이제 연산량이 쿼드라틱하게 증가하니까 너무 긴 인풋에 대해서는 이제 비효율적으로 계산을 한다는 게 이제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기본적인 문제고요. 이 논문에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컨디셔널 컴퓨테이션을 통해서 어, 기본적인 어텐션 레이어는 윈도우를 정해가지고 이제 어텐션을 할 때 그 특정 토큰의 주변 토큰들만 보게 해서 이제 n제곱을 n 이제 5n 항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인풋을 따로 라우팅을 해서 이제 어떤 중요한 인풋을 따로 골라내서 그 중요한 인풋에 대해서만 어텐션을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컴퓨테이션을 줄이는 그런 메소드를 제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연산량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게 그냥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트랜스포머의 레이어죠. 그래서 일단 인풋을 받아서 이제 쿼리랑 키 발류를 만드는데 각각 n d제곱의 매트릭스 연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쿼리랑 키를 같이 멤머하는데 n제곱 d만큼의 연산이 필요하고 또 이걸 소프트맥스 취하고 거기서 다시 이제 발류랑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는데 이제 n제곱 d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를 리니어 프로젝션 하는데 nd 제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코더 전체로 보면은 이제 어텐션 쪽에서 en 제곱 d 정도 그리고 어, 키커리 발류 구하는데 3nd 제곱 그리고 리니어 프로젝션 하는데 nd 제곱 그다음에 이제 피드포워드 레이어에 통과시키는데 8nd 제곱 정도의 연산량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문제로 삼는 거는 이제 d는 사실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뭐 그냥 상수니까 이제 d 제곱이 들어가는 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제 n은 인풋이고 이제 긴 인풋에 대해서는 쿼드라틱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en 제곱 d의 이 어텐션 연산 연산이 이제 저희가 주요하게 죄송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저희가 주요하게 줄여야 될 연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연산량을 줄였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반적인 트랜스포머 엔코더 블럭이랑 같은 네, 아키텍처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이제 인풋을 받았을 때 라우팅을 통해서 중요한 쿼리와 밸류를 따로 이제 헤비한 어텐션을 넣어서 계산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나온 인풋을 또 라우팅을 통해서 이제 라이트 MLP랑 헤비 MLP를 나눠서 이제 라이트 MLP에서는 이제 네, 가벼운 연산을 그리고 헤비 MLP에서는 그 작은 더 적은 인풋에 대해서 무거운 연산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더 무거운 연산을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 인풋 토큰 주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벼운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컨디셔널 컴퓨테이션을 해서 이제 연산을 줄이는 그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네, 메소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어, 어떻게 하면 중요한 인풋과 중요하지 않은 인풋을 나누냐라는 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일 텐데 되게 간단한 메소드를 통해서 라우팅을 해요. 그냥 인풋 토큰에다가 그 러너블 벡터를 하나 곱해가지고 그 각각의 인풋 토큰에 대해서 어, 스코어, 네, 스칼라 값인 스코어를 구해가지고 그냥 이 스코어가 큰 거를 더 중요한 인풋으로 보고 그래서 이 스코어 순으로 해서 탑 K개의 높은 점수를 가진 인풋에 대해서 이렇게 라우팅을 해서 헤비 어텐션, 헤비 MLP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어텐션에서의 라우팅 같은 경우엔 쿼리 같은 경우엔 인풋의 16분의 1 그리고 키 발류 같은 경우엔 인풋의 8분의 1만큼을 헤비 어텐션으로 라우팅을 하고요. 여기서 MLP 같은 경우엔 인풋의 16분의 1 정도를 헤비 MLP로 라우팅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엔 그냥 라이트 어텐션, 라이트 MLP로 이렇게 라우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라우팅 하는 거에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보면 이제 헤비 어텐션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인풋 토큰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어텐션을 해서 전체 인풋에 대해서 어떤 토큰이 중요한지를 계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라이트 어텐션에서는 그 아, 여기서도 전체 인풋에 대해서 어텐션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인풋 토큰의 주변 토큰들 그러니까 W만큼의 윈도우 사이즈를 정해가지고 이제 인풋이 들어오면 그 인풋 주변의 토큰들에 대해서만 어텐션을 하는 방식으로 네, 연산량을 줄였습니다. 여기에서 W 같은 경우에는 한 256 또는 뭐 512 정도의 사이즈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이제 라이트 어텐션과 헤비 어텐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인데 이제 라이트 어텐션 같은 경우에 그 일반적인 오리지널 어텐션에서 4분의 1만큼의 헤드를 가진 그런 어텐션을 라이트 어텐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전체 헤드의 4분의 3만큼의 헤드를 가진 어텐션을 헤비 어텐션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4분의 1과 4분의 3으로 맞춘 게 이거 라이트 어텐션과 헤비 어텐션을 합쳤을 때 그냥 일반적인 어텐션의 사이즈와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값을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오리지널 어텐션의 컴퓨테이션은 2n 제곱 d 더하기 4n d 제곱인데 여기서 이제 라이트 어텐션에는 로컬 w만큼의 인풋이 들어오고 헤비 어텐션은 qv만큼의 어, 인풋이 들어오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계산은 여기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상수값을 다 넣어서
어프록시메이션을 해보면은 이제 라이트 어텐션에서는 그냥 ND 제곱만큼의 항이 나오고, 그리고 헤비 어텐션에서는 4분의 1 ND 제곱 더하기 84분의 1 N제곱 D만큼의 연산량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어텐션은 로컬 윈도우만 보기 때문에 이제 N제곱 항이 아예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헤비 어텐션은 이제 전체 인풋에 대해서 어텐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N제곱 항이 살아있는데 여기서 앞에 붙어있는 상수값을 이제 2에서 84분의 1로 맞췄으니까 사실상 100배 이상 낮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이트 어텐션에서 NWD 항이 있는데, 이제 ND 제곱 항에 비해서 W도 상수고, 그리고 네, ND 제곱 항에 비해서 이제 스케일이 작고 뭐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저자가 생각해서인지 앞으로 연산량 계산할 때 얘는 그냥 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뭐 연산량에 크게 영향을 주는 항은 아닐 것 같아서 빼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으로는 이제 라이트 MLP랑 헤비 MLP가 어떻게 구성됐는가인데, 뭐 똑같이 둘 다 MLP인데 사이즈를 어떻게 했냐 하면 이제 어, 라이트 MLP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MLP의 2분의 1 히든 디멘션을 가지는 그런 MLP를 쓰게 했고요. 그리고 헤비 MLP 같은 경우에 오리지널 MLP의 히든 디멘션보다 4배와 큰 그런 MLP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MLP 하나하나만 쓰는 기본적인 트랜스포머에서 MLP 컴퓨테이션은 8ND 제곱인데, 여기서 여기서 제시한 상수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라이트 MLP 같은 경우엔 이제 히든 디멘션을 2분의 1로 줄였기 때문에 4ND 제곱 항이 나오고, 그리고 헤비 어텐션 같은 경우엔 어, MLP 사이즈 자체는 키였지만 여기서 라우팅에서 들어가는 인풋 자체가 인풋의 16분의 1이기 때문에 두 개 곱하면 4분의 1 해서 오리지널 컴퓨테이션의 4분의 1이 돼서 이제 END 제곱만큼의 컴퓨테이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의 8ND 제곱에 비해서 뭐 6ND 제곱이니까 이 부분은 크게 줄이진 않았는데, 결국에 저희가 크게 줄이고 싶었던 거는 이제 n 제곱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n항이라서 긴 인풋에 대해서도 뭐 크게 보틀렉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이 정도의 컴프레션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텐션의 연산량과 그리고 MLP의 연산량을 모두 합해보면 T5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는 코더의 연산량인데, TBND 제곱 더하기 EN 제곱 D에서 이제 콜트5가 여기서 제시하는 메소드여서 ND 제곱항은 절반보다 조금 안 되게 줄였고, 이제 N 제곱항은 2에서 84분의 1로 갔으니까 상당히 많이 연산량을 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롱T5가 이 같은 저자들이 한 2, 3년 전에 제시했던 efficient 트랜스포머 모델인데, 이따가 실험에서 이 롱T5 모델과 여기서 제시하는 콜트5 모델이랑 비교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 롱T5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지금 콜트5랑 어떻게 보면 콜트5가 롱T5 기반으로 더 어, 최적화된 그런 모델이어서 사실상 상위 호환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롱T5 같은 경우에 아까 어텐션과 MLP를 최적화하는 거에서 MLP는 그냥 최적화하지 않고 기본과 같은 걸 쓰고, 이제 어텐션을 여기서 이 콜트5에서 썼던 것처럼 로컬 어텐션, 그러니까 라이트 어텐션과 그리고 글로벌 어텐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어텐션을 하는데 이제 로컬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콜트5와 거의 같은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 같고 이제 글로벌 어텐션이 좀 다른데 여기 같은 경우에 어, 전체 인풋 토큰에 대해서 특정 K개씩 묶어서 이 K개를 더하고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글로벌 토큰을 만들어서 이 글로벌 토큰에 대해서 어텐션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이었고 이게 롱티5도 당시에 성능이 꽤 좋았던 걸로 이제 리프트가 됐는데 이제 홀드5에서는 이렇게 그냥 전체에 대해서 어텐션을 하는 게 아니라 라우팅을 사용해서 특정 인풋에 대해서만 어텐션을 진행했을 때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좋은 성능을 낸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메소드 설명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메소드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아, 지금 네. 이 화면에 보이는 T 글로벌 어텐션은 그 네. 라이트 어텐션에서 이용되는 건가요? 아, 아니요. 이제 왼쪽이 라이트 어텐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 그리고 여기 이거는 롱티5의 메소드거든요. 그래서, 네, 아, 그냥 왼쪽이 라이트 롱티파이어에서 이 두 어텐션이라고 가지 보면 돼요. 다 사용되었다는 거죠? 아, 네, 이제 글로벌 어텐션에 라이트 어텐션에서 사용했던 그 윈도우, 네, 로컬 윈도우를 사용한 어텐션이랑 그리고 이 따로 생성한 글로벌 토큰에 대한 어텐션이랑 같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여기서 제안한 거는 그 왼편에 있는 로컬 어텐션과 그 헤비 어텐션을 통해서 한 거를 이용을 한 거죠. 아, 네, 맞습니다. 롱티5에서 제시한 게 이 메소드라고 보면 됩니다. 또 그 이전 슬라이드에서 라우팅을 해준 다음에 합쳐줄 때 이게 그냥 그 residual 커넥션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어, 잠시만요. 네, 좀, 맞습니다. 아, 네. 라이트랑 헤비랑 합쳐줄 때는 다 레지듀얼로 그냥 합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토큰 레벨에서 그거를 더해줄 것 같은데 그 디멘션 차이가 안 발생하나요? 헤드가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헤드 헤비 어텐션으로 네네 나오는 것들은 개수가 더 적을 거잖아요. 네. 그 인덱스에 맞춰서 더해주고 인덱스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그냥 라이트만 더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토큰 인덱스 얘기해 주신 거죠.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토큰 레벨로 더해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 토큰 하나의 히든 디멘션이 둘 다 같은 건가요? 아, 나중에는 그 나오는 아까 그 좀 디멘전이 달랐잖아요. 근데 프로젝션 하는 부분이 있어서 디멘전이 아, 맞춰지게 되어 네네.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 라이트 어텐션이랑 헤비 어텐션 그 할 때 내부에 프로젝션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때 그 파라미터는 서로 공유하지 않고 따로 학습하는 건가요? 뭐, 논문에서 그냥 명시적으로 나와 있진 않은데 따로 학습할 것 같네요. 음, 알겠습니다. 그럼 둘이 헤드 개수도 다른 건가요? 그 라이트 어텐션이랑 헤비 어텐션이랑 헤드 개수도 다른 건가요? 헤드 개수는 똑같나요? 여기서는 어텐션 헤드 헤드에서. 개수는 다르게 한다고, 아, 여기 써 있구나. 네. 아, 알겠습니다. 네. 혹시 이거 코드 공개돼 있나요? 파이토치 코드가 하나 공개가 되어 있긴 한데요. 저자가 네네. 직접 만든 건지 재구현한 건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파이토치 코드는 있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 더 없으시면 이어서 실험 부분 호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음료를 준비할게요. 이제 지금 음수거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죄송해요. 네, 실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16K 토큰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요. 이거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짧은 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엄청 긴 글, 하나의 글이 64K 토큰으로 이루어진 64K보다 짧은 것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런 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그리고 퓨샷에 대해서도 실험을 하고, 어블레이션, 그리고 라우팅으로 선택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엠피리컬하게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실험 환경은 주로 롱T5와 비교를 하고요. 롱T5와 콜T5 모두 잭스와 플렉스포머라는 것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들 뭐 잘 아실 수도 있을 텐데 잭스는 일부분을 미리 컴파일링을 함으로써 속도를 개선하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파이토치든 텐서플로우든 이런 것들을 일부러 미리 컴파일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습할 때는 TPU 버전 4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퍼런스 할 때도 TPU를 이용을 했고요. 특별히 롱T5와 쿨T5를 비교를 할 때는 구글의 클라우드 프로파일러를 이용을 해서 공정하게 비교를 하려고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면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동적 코드 분석의 한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먼저 실험에 앞서서 파라미터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어펜딕스에 있는 것을 가져왔고요. 보시면 롱T5와 비교를 해서 파라미터 수가 대폭 늘어나긴 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됐죠. 아까 수식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라이트 그 브랜치에서의 MLP 디멘전은 절반으로, 그리고 헤비는 4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런 것들이 늘어남으로써 아마 파라미터 수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헤드 개수에 대해서도 잠깐 질문이 나와 있었는데 오리지널은 보통 트랜스폼은 12개를 쓰죠. 멀티헤드 어텐션 할 때 헤드를 12개를 쓰는데 4개, 8개 이렇게 나눠서 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냥 결론적으로는 일단 파라미터 수가 대폭 증가를 했다. 그러나 뒤에서 실험을 통해서 보겠지만 헤비 어텐션의 경우에는 전체 토큰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토큰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연산 시간 관점에서는 큰 이득이 있었다라는 것을 곧 이어 나오는 실험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리트레이닝 할 때 오브젝티브 펑션을 좀 달리 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이 되는 롱T5에는 페가수스라는 것을 썼다라고 하는데 이 콜T5에는 UL2라는 것을 썼다라고 합니다. 최종 성능을 봤을 때는 매니샷의 경우에서는 UL2나 페가수스나 큰 차이는 없었는데 UL2가 잘 알려지기로는 퓨샷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졌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져와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 할 때는 인풋 랭스는 토큰의 개수는 16,384개로 했는데 실제로는 글들은 64K, 그러니까 64,000개죠. 64,000개 가까이 되는 것도 있어서 인풋 랭스보다 더 크긴 한데 모델의 특성상 학습할 때 이렇게 학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더 긴 글들도 인풋으로 받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라우팅을 할 때는 셀렉션하는 개수는 1024개를 셀렉션하도록 학습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썼는데
그냥 긴 글들로 이루어진 데이터라고 하고 특별히 주목할 점은 스크롤 벤치마크라는 것이 작년에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비교할 만한 다른 어떤 논문들이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비교할 만한 다른 메소드가 안 보이시더라도 그냥 최근에 나온 벤치마크여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 리절트 먼저 보면 비교적 짧은 글이 16K 토큰에 대해서 실험을 먼저 보면 롱T5와 비교를 했고요. 시간 측정 방법은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동일하게 측정을 했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롱T5에는 멀티 쿼리 어텐션이라는 것이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멀티 쿼리 어텐션이라는 것이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게 굉장히 큰데 이것이 적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교를 했다는 점 일단 알아주시고요. 멀티 쿼리 어텐션이 적용된 거는 뒤에 테이블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피규어를 먼저 보시면 가로축이 타임 퍼 샘플 그리고 세로축이 에버리지 퍼포먼스인데 타임 퍼 샘플은 왼쪽으로 갈수록 짧을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그래프상으로는 왼쪽 위로 갈수록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비교적 왼쪽 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퍼런스나 파인 튜닝 모두 다 왼쪽 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이한 점은 라지 모델의 경우에는 성능은 비슷하고 엑스라지로 가면 오히려 성능까지도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작은 모델로 가면 성능은 약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작아지면 역전이 될지는 좀 미지수이긴 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실험은 존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메인 리절트를 보면 긴 글, 스크롤 벤치마크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요. 일단 성능은 유사했고 속도는 인퍼런스와 파인 튜닝 모두 다 빨랐는데 테이블을 보시면 일단 에버리지 퍼포먼스,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서 F1 스코어나 뭐 다른 이 지표들은 사실 제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떤 지표들이 흔하게 사용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평균적으로 성능을 냈을 때 비슷하거나 때로는 더 높기도 하고 때로는 더 낮기도 하는 어쨌든 간에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스피드는 인퍼런스 할 때랑 파인 튜닝을 할 때 속도를 쟀습니다. 보시면 인퍼런스 기준으로 보면 꽤 큰 성능 차이가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꽤 유의미할 정도로 속도 차이가 빠른데 롱T5의 이 대쉬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는 왼쪽은 멀티 쿼리 어텐션이 적용이 안 된 거, 오른쪽은 멀티 쿼리 어텐션이 적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 글의 한정에서는 사실은 오늘 제안하는 이 콜티5의 속도의 향상폭도 굉장히 크긴 한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더 멀티 쿼리 어텐션의 성능 향상폭이 더 크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멀티 쿼리 어텐션은 2019년에 구글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아무튼 간에 멀티 쿼리 어텐션을 배제하더라도 동일하게 비교를 하더라도 어떤 헤비 어텐션이나 라이트 어텐션에서의 어떤 메소드를 통해서 속도 향상에 큰 폭의 이득을 얻을 수는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풋의 길이를 더 길게 해보면서 실험을 해봤는데 인풋의 길이가 인풋의 길이를 8K, 16K, 32K 그리고 64K까지 늘려가면서 봤을 때 이 콜티5에서 기대되는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피규어에 따르면 32K부터는 롱T5는 굉장히 속도가 갑자기 많이 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콜티5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늘어나는 폭이 롱T5보다는 더 적죠.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인풋의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속도에서 그리고 성능에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뷰샷 실험도 하나 있는데 다만 제가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디스커션을 충분히 했을 때도 저희가 알아내지 못했는데 일단 다른 논문과 비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뷰샷에서도 동작한다는 것을 보였으나 얼마나 잘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논문만으로는 볼 수 없었는데 뷰샷을 보면 이런 어떤 토큰 랭스가 짧아지더라도
뭐 동작은 한다라는 것을 보인 것 같은데 다른 메소드와 비교를 하거나 뭐 어떤 지표가 될 만한 게 있진 않았어서 이게 얼마나 잘 되는 건지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 또는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논문을 직접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먼저 라우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라우팅이 이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놓은 부분인데 허리키 밸류에 대해서 라우팅을 한 경우랑 그리고 라우팅을 할 때 오늘 제안하는 메소드를 쓰지 않고 그냥 스태틱하게 만약에 1024개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1024등분을 해서 거기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냥 전체를 등분을 해서 선택했을 때를 스태틱이라고 하는데 성능의 하락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논문에서 제안하는 어떤 라우팅의 방법이 성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팅을 할 때 오늘 아까 보실 때는 1024개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뭐 더 늘리면 어떻게 되는지 더 줄이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실험을 했을 때는 라우팅을 할 때 1536개까지는 늘려봤을 때는 성능이 향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더 늘려봤을 때는 성능 향상의 어떤 그 효과가 되게 디미니싱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024가 그냥 속도와 성능의 트레이드오프를 생각을 했을 때 적절하다라고 판단했는지 1024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팅을 할 때 지금 오른쪽 피규어에서 보시면 헤비 어텐션에서 라우팅을 할 거잖아요. 라우팅을 할 때 쿼리랑 키밸류 모두 다 라우팅을 하는데 이 쿼리 부분은 밸류 부분은 라우팅을 하지 않고 그냥 쿼리 개수만큼 그대로 다 썼을 때를 가정을 하고 실험을 해봤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밸류는 전체를 다 쓴 경우랑 쿼리 개수만큼 라우팅을 해서 즉 선택을 했을 때를 비교를 했을 때 성능이 거의 유사한데 속도 차이는 많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밸류도 라우팅을 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뭐 그 외에 다양한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페가수스를 먼저 볼게요. 프리트레이닝 할 때 페가수스라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쓴 경우랑 본 논문에서 UL2 오브젝티브를 썼을 때를 비교를 했는데 페가수스를 썼을 때가 기본인 42.5보다는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긴 하죠. 근데 다만 이 페가수스라는 것은 퓨샷에는 좀 성능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쓰나 UL2를 쓰나 성능은 비슷한데 UL2를 씀으로써 퓨샷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UL2를 쓰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인코더 부분은 라우팅을 하지 않고 그냥 롱T5의 기본 그 모델을 가져다 썼을 때는 성능이 하락했다라는 것을 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팅을 하는 방식이 여기에서는 글로벌하게 등분을 해서 그거를 에버리징을 함으로써 토큰을 썼잖아요. 그거보다 라우팅을 해서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보는 방법은 인코더에만 쓰여지 디코더에 쓰이진 않았는데요. 디코더 부분에는 멀티 헤드 어텐션, 우리가 알고 있는 멀티 헤드 어텐션이죠. 멀티 쿼리 어텐션이 아닌 멀티 헤드 어텐션을 썼을 때는 성능은 확실히 더 좋긴 한데 보시다시피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지기 때문에 멀티 헤드 어텐션보다는 멀티 쿼리 어텐션을 쓰는 게 더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 실험이었던 것 같은데 라우팅 애널라이시스를 하고 있습니다. 라우팅을 통해서 어떤 토큰들이 정말로 셀렉션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논문의 저자들이 임의로 나눴습니다. 어떤 글이 있을 때 이 토큰은 퀘스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앤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아더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를 임의로 나눴을 때
라우팅을 통해서 셀렉션 되는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라우팅이 되는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은 퀘스천과 앤서 부분에 라우팅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other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기보다는 퀘스천이나 앤서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성능 향상이 도움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어펜딕스에는 실제로 글의 예시를 보여주며 어떤 것이 셀렉션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여기에는 실진 않았는데 여기 쿼리 부분을 라우팅을 할 때와 키 밸류를 라우팅을 할 때 같은 부분을 라우팅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라우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코릴레이션을 좀 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너무 많아서 생략을 했는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쿼리와 키 밸류는 라우팅되는 코릴레이션이 상당히 강했고 MLP는 상대적으로 코릴레이션이 약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요약을 하면 라이트와 헤비를 나눴는데 이거는 롱T5에서 제한하는 것을 차용을 했고요. 대신 라이트와 헤비의 네트워크의 디멘전이라든지 아니면 헤드의 개수 이런 거를 적절히 조절했고요. 또한 헤비 어텐션에서는 롱T5는 등분을 해서 각각을 에버리징을 취하는 방식을 썼었는데 오늘 보는 논문은 셀렉션하는 방식, 라우팅을 하는 방식을 택했고 그것을 통해서 연산의 효과와 성능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쿼리 어텐션이라는 잘 알려진 것을 함께 사용하니 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능과 속도의 이점이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세미나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질문 네, 없으신 잘 것 같으니까 들었습니다. 세미나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